포트폴리오를 추천하는 게 개인의 성향에 따라 되게 달라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투자 현재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잖아요. 첫 번째 원칙 중에 하나가 배당을 주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배당주 ETF를 포트폴리오 같이 짠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국내 기업만 짜는 게 아니라 저는 해외 기업도 반드시 같이 포트폴리오를 짭니다. 예를 들잖아요. 그러면 리츠를 제외하고 작년에 거의 뭐 배당 수익이 7% 정도, 뭐 들어간 가격에 따라 약간 다르겠지만 다 거의 그 정도 났고요. 자,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요, 미국은요, 와,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제가 지난번 방송에 뭐 배당 귀족주, 배당 왕족주 이런 표현 쓴 적이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워렌 버핏이 가장 좋아하는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는 그다음에 헬스케어 우리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배당률 3%가 좀 넘으면서 이렇게 배당 왕족주의 위치를 가지면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사랑받는 기업들입니다. 요즘에 가장 인기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ETF예요. 배당 수익이 높아요. 기본적으로 한 10% 정도 나와요. 분기 배당하는 기업 3개만 잘 구성해도 매월 배당이 나옵니다. 그러네요. 맞죠? 대표님, 이 배당 투자라는 게 이제 바로 종목에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배당받는 ETF에 투자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배당 ETF의 종류라든지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나요? 아까도 이제 배당주 포트폴리오를 말씀 주셨는데 사실 배당을 주는 기업으로만 포트폴리오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런 기업에만 투자하시는 것보다 배당주 ETF를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편입시켜서 같이 분산 투자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투자 상품이라는 것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그것도 견디기 어려운데 개별 기업으로만 포트폴리오 짜게 되시면 그 개별 기업의 리스크까지 다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면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공부도 더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포트폴리오를 짜실 때 배당주 기업과 배당주 포트폴리오 ETF를 같이 이제 분산 투자하기를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그래서 그런지 말씀 주신 것처럼 배당주 ETF가 시장이 너무 커졌어요. 아까 규모도 그죠? 처음 얘기했을 때 30개, 40개, 지금 59개까지 늘었다 말씀드렸잖아요. 한국거래소에서 ETF에 관련한 레포트를 매월 발간을 하는데요. 5월에 발간한 ETF 그 레포트를 봤더니 연초까지만 해도 월 배당 ETF가 한 3조 정도 좀 넘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얼마나 늘었냐면 7조가 넘게 늘었어요. 2배가 넘었네요. 2배가 넘었어요. 1년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개수도 늘었지만 금액도 이렇게 빨리 늘어난 걸 보면 시장에서 월 배당, 월 지급식 ETF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 잘 느껴지시죠? 저도 놀랐어요.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개인적으로 이 월배당 상품의 경우요. 어떻게 매월 따박따박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좀 그 구조가 궁금해지거든요.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 월지급식 ETF의 종류는 뭐 주식형도 있고 채권형도 있고 커버드콜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커버드콜하고 니츠도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주식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급 주기를 말씀드릴 때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분기 배당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분기라면은 1년에 4번을 배당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1357 할 수도 있고 2468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분기 배당하는 기업 3개만 잘 구성해도 매월 배당이 나옵니다. 맞죠? 그다음에 채권형 ETF는요. 채권은 이제 이자를 주는 방법에 따라서 할인채, 그다음에 만기 주는 채권, 그 이표채 여러 가지 채권이 있는데 이 채권도요. 만기를 조정을 한다든지 그죠? 그다음에 이표채 같이 매월 이자를 주는 시기를 잘 배합을 하잖아요. 그럼 이것도 매월 이자가 나오는 ETF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거기다 마지막으로 커버드콜은 더 쉬워요. 왜냐하면 커버드콜은 매월 옵션 프리미엄을 매도를 하기 때문에 뭐 매월 해도 되고 매주 해도 되겠죠. 그래서 매월 옵션 프리미엄을 받은 걸 가지고 그 프리미엄을 월 지급을 하기 때문에 월 지급을 할 수 있는 구조는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ETF의 경우에는 거래 금액 그리고 수수료 등 따져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배당받는 ETF는 또
어떻게 챙겨봐야 될지 네네. 좀 고민이 되는데 네. 월배당 ETF의 경우에 좋은 상품을 고를 수 있는 기준, 방법 좀 알려주세요. 월지급 상품이 생긴 지가 아주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특히 네. 우리나라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규모도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규모라든지 유동성, 거래되는 유동성도 좀 봐야 되는 게 너무 규모가 작거나 유동성이 너무 적으면요. 이게 가격이 이제 괴리율, 추적 오차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기초자산의 가격하고 벌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너무 규모가 작은 것들은 조금 배제하는 게 좋고요. 네. 두 번째는 수수료입니다. 요즘에 좀 비슷비슷한 상품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헷갈려요. 그죠? 비슷비슷한 상품이면 당연히 수수료가 적은 게 훨씬 유리하겠죠. 그래야 나중에 이제 만기 때라든지 길게 갔을 때 수익률에도 영향을 줍니다. 아, 네. 그죠? 수수료가 되게 중요하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이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높은 고배당을 줍니다. 10%를 줘요. 7%를 줘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알고 보니까 내 원금을 계속 까먹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 원하지 맞아요. 않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못해도 원금이 성장하는 거를 기대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내 원금을 깨서 월배당을 주는 구조를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보존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높은 배당을 주는 상품 중에서는요, 네. 자세히 보시면 내 원금을 깨서 배당을 주는 상품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보면은 국내에도 네. 미국 ETF를 따와서 만든 상품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름도 상당히 비슷해서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네, 네. 장단점은 뭘까요? 서학개미 분들께서 미국에 투자하는 이유가 일단은 워낙 선택의 폭도 넓고 미국이 워낙 규모가 크고 네. 개수가 워낙 많으니까 투자를 하시는데 또 그만큼 높은 수익을 주는 좋은 상품들도 많아요. 자, 그런데 이거를 원화로 좀 더 쉽게 투자하기를 원하는 수요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이런 것들을 카피해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ETF 중에서 리얼티 인컴이라고 하는 리츠가 있거든요. 네. 미국의 리츠.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달러를 가진 분들이 투자하기 편하다 보니까 이거를 그대로 카피해 와서 리얼티 인컴 프리미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ETF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 내가 원하는 리얼티 인컴에 다 투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름은 비슷하거나 동일한데 네. 그 안에 내용을 까서 보시면 구성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리얼티 인컴에 100%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리얼티 인컴 플러스 리얼티 인컴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편입을 하고 거기에다가 우리나라의 맥쿼리 인프라를 또 한 18% 정도를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구성 종목이 살짝 달라요. 다르네요. 네, 비슷하게는 만들어 놨지만 100% 동일하진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100% 동일할 거야 라고 투자하시기보다는 내용을 한번 꼭 보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런 차이가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ETF 상품은 매매 차익도 배당 소득도 이제 과세가 된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금 측면에서 고려해야 네네.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세금 측면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게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어요. 아까 이제 달러로 투자해야 되는 미국 ETF 같은 경우를 이제 한국에서 그대로 카피해서 만들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절세 계좌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네. 이제 국내 ETF는 ISA나 IRP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절세 혜택을 볼 수가 있는 메리트가 있잖아요. 그 대신 그런 절세 혜택을 이용하지 않으시면 해외 주식 매매 차익, 채권의 차익, 그 다음에 환차익, 원자재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배당 소득세가 과세가 돼요. 그래서 이제 배당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플러스 네. 거기다 2천만 원 넘어가면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는데 이제 해외 주식은 달러로 투자하게 되면 이 달러의 환율 변동성까지 모두 본인이 다 감수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데 또 세금적인 측면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배당 소득세는 15% 과세가 되지만 해외 주식을 사고 팔 때 생기는 매매 차익은 네.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돼서 분리과세됩니다. 그렇군요. 22%로. 그래서 그거는 합산되지 않아요. 종합과세. 그래서 그걸 또 선호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런 좀 세금 측면에서도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잘 구성해 보시는 게 좀 절세할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여기서 직장인은 하나 더 신경 쓰셔야 돼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면요.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이 넘는지 넘지 않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게 연 1,000만 원이면 월 한 83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관리하면 확 넘을 수도 있는 건데 이 연 1,000만 원이 왜 중요하냐면 건강보험료 제도가 좀 바뀌면서 일단 예전에 직장인들은요. 지금
건보료를 얼마 내는지 아마 모르실걸요. 왜냐면 회사에서 반반 내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끝나잖아요. 네. 근데 내가 만약에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이 넘는데 이 직장인분이 알고 보니까 임대소득이 있었거나 아니 다른 데 사업소득이 있었어요. 그럼 이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이 월 1,000만 원 넘는 금액이 합산이 돼서요. 2,000만 원이 또 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건강보험료를 또 내셔야 돼요. 근데 이 건강보험료는 내가 직장에서 냈던 건보료하고 달리 내가 100%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2번 납부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건보료가 많이 나옵니다. 맞아요. 네. 마지막으로 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네. 월배당 ETF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추천할 만한 포트폴리오 좀 소개해 주세요. 자, 이게 사실 포트폴리오를 추천하는 게 개인의 성향에 따라 되게 네. 달라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투자 현재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포트폴리오라고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 아까 첫 번째 원칙 중에 하나가 배당을 주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배당주 ETF를 포트폴리오 같이 짠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요, 국내 기업만 짜는 게 아니라 저는 해외 기업도 반드시 같이 포트폴리오를 짭니다. 일단은 제가 이 두 개를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으로만 포트폴리오를 짜고 싶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좀 짤 수 있냐면, 이것도 개인의 선호도에 틀린 거니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네이버 사이트 다 들어가시잖아요. 네. 네이버의 증권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증권의 국내 증시라는 또 섹션이 있어요. 네. 국내 증시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얼마 정도의 배당을 주는지를 쫙 나래비해서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걸 보시면 한눈에 보여요. 아, 어떤 기업이 배당을 많이 해주는구나. 자, 그래서 예를 들잖아요. 그러면 리츠를 제외하고 네. 금융주, 은행주, 보험주 작년에 거의 뭐 배당 수익이 7% 정도, 뭐 들어간 가격에 따라 약간 다르겠지만 네. 다 거의 그 정도 났고요. 네.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이 우리나라가 정유주, 에너지 관련주, 그다음에 인프라, 펀드 이런 것들이 거의 6%, 7% 가까이 배당을 주는 기업입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배당 기업을 이제 섹션을 뽑을 수 있겠죠. 네. 자,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요. 미국은요. 와,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제가 지난번 방송에 뭐 배당 귀족주, 배당 왕족주 이런 표현 예, 쓴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배당 왕족주가 어떨 때 부여해주는 정말 영광스러운 별명이냐면 50년 동안 배당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늘려온 기업에 주는 호칭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한 기업이 30년을 영위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50년을 배당을 지속적으로 늘려줘요. 그런 기업이 미국엔 좀 있어요. 그중에 가장 유명한 게 워렌 버핏이 가장 좋아하는 코카콜라. 네.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는 P&G, 프록터 앤 갬블. 네. 그다음에 존슨앤존슨, 헬스케어 우리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기업들이 배당률 3%가 좀 넘으면서 이렇게 배당 왕족주의 위치를 가지면서 네. 미국에서는 굉장히 사랑받는 기업들입니다. 자, 그럼 이런 기업들을 같이 편입시킬 수 있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배당주 ETF 중에서 이제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ETF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섹션을 이제 다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이 주식 ETF, 그다음에 채권 ETF, 그다음에 뭐 부동산 ETF 제가 나눠져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 중에서 요즘에 가장 인기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커버드 콜 ETF예요. 우리나라 서학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ETF 중에 하나가 제피라는 ETF하고 네. 슈드라는 ETF가 있어요. 그래서 JEPI, 그다음에 SHCD 이렇게 티커가 나눠져 있는데. 네. 약간 성격이 달라요. 이 제피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 아주 대표적인 미국의 커버드 콜형 ETF입니다. 근데 이 커버드 콜형 ETF를 선택하는 이유가 배당 수익이 높아요. 기본적으로 한 10% 정도 나와요. 우리나라에서도 작년에 가장 높은 배당 수익을 준 ETF 1위가 나스닥 커버드콜 ETF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커버드콜을 넣은 ETF들이 네. 배당 수익이 높다 보니까 포트폴리오를 짤 때 배당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는 반드시 편입을 시키시더라고요. 저도 어느 정도는 편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저도 개인적으로 포트폴리오 한 10%, 20%를 넣고 있는데 100%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변동성이 너무 커서요. 자, 변동성도 맞고요. 예. 그다음에 커버드 콜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높은 것만 보고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10%, 15%, 와, 막 진짜 너무 투자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뒤에 커버드 콜이 붙었다라는 건 커버드 콜의 전략은 현물을 매수하고 옵션, 콜 옵션을 매도했다는 뜻인데 이 옵션 프리미엄을 가지고 나눠주는 건데 이 커버드 콜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횡보장이나 약세장에서는 이 프리미엄 때문에 높은 배당을 주거든요. 네. 근데 막 높게 주가가 상승할 때는요, 상승을 막아요.
상승이 제한적이에요. 자, 그러면 장기 투자하는 우리는요, 주가가 우상향하기를 바라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MZ세대 분들은 앞으로 10년, 20년 투자해야 되잖아요. 프리미엄만 받고 상승이 막힌다라면 아무래도 더 높은 수익을 받는데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커버드 콜을 일부는 편입시키지만 너무나 많은 비중을 편입시키는 건 조금 자제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하반기 금리 인하가 가시화되면 가장 수혜를 받을 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하나가 장기채고 하나가 부동산 리츠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장기채 중에서 기본적으로 미국에 20년 이상 되는 국채로 만들어진 ETF가 TLT라는 ETF가 있어요. 아시는 분은 되게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TLT라는 ETF가 작년과 올해 초에는 좀 마음고생 하셨겠지만 하반기에 금리가 인하된다면 저는 굉장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 ETF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리츠형 ETF인데요. 네. 이거는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틀릴 것 같아요. 우리나라 리츠도 지금 굉장히 수익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리츠를 포함시키는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아까 미국의 리츠였던 리얼티 인컴, 매월 월지급을 하는 이런 ETF 중에 선택해서 포트폴리오에 담아두셔도 좀 이제 매력적인 포트폴리오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배당주 투자에 대해서 실전편으로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봤습니다. 특히 이 월배당 ETF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장기 채권 ETF 그리고 리츠 ETF 이런 부분들 잘 선택을 하셔서요.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